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한 1시간 반 정도 쭉 들으시던데 예, 좀 몸이 좀 뻐근하시죠? 조금 이렇게 기지개도 좀 펴시고요. 제가 한 20분 정도 말씀드릴 내용은 생성형 AI 기술로 변화하는 업무 환경 예시도 좀 드리고요. 어떻게 또 주변 기업들이 특히 대기업들이 쓰고 있나 뭐 이런 얘기들 쭉 할 겁니다. 첫 번째, 혹시 오늘 보니까 또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개발자 계십니까? 한 분, 두 분. 꽤 많이 계시네요. 일단 비근한 예로 첫 번째 케이스는 개발자들의 삶을 생성형 AI가 어떻게 바꿨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두 번째는 주변에서 어떻게 쓰고 계신지 업무 환경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임감을 제가 한번 AI에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까 개발자분들 한 10분 정도 손을 드셨는데요. 개발 어떻게 하십니까? 개발 얘기를 갑자기 꺼내서 죄송합니다만 뭐 보면 매뉴얼 가지고 하셨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시죠, 그죠? 우리 스택 오버플로우, 깃허브에서 카피 앤 페이스트도 많이 하셨죠, 그죠? 지금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시느냐? GPT 많이 돌리시죠? 네, 이런 코드들 무슨 코드 짜줘 이러면은 기가 막히게 짜줍니다. 또 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오류도 있었어요. 오류가 많았는데 이게 LLM 모델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오류 하나 없습니다. 예전에 너 언어 몇 개 해? 자바, C++, 닷넷 자랑하셨잖아요. 이제는 파이썬으로 짜줘, 자바로 짜줘, 그럼 더 잘 짜주죠. 마지막에 설명해줘, 그럼 설명까지 기가 막히게 해줍니다. 저도 사실 개발자로 시작을 했는데요. 개발자가 그래도 의사보다 전문직보다는 오래 할 줄 알았거든요. 가장 먼저 지금 교체될 수 있는 위험합니다. 여러분, 개발자 여러분 죄송하고요. 그럼 나는 지금 직군을 바꿔야 되나?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마지막에 그 메시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셨던 화면은 네, AWS 그 Q 디벨로퍼라는 뭐 그런 솔루션인데 아마 비슷한 솔루션들 많을 거고요. 개발자들한테 물어보면 실제 신규 작업하는 것보다 남이 짠 코드, 회사라면은 선배가 짠 코드, 운영 코드 이런 것들 73% 정도 한다고 하죠. 사실 내가 짠 코드도 아니고 우리가 주석도 잘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 생성형 AI 쓰시면 설명도 해주고 업그레이드도 해주고 다 해주니까요. 굉장히 편하게 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성성이 올라갔냐라고 물어보니까 85%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느끼시죠? 네. 없으면 이제 뭐 뒤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이제 없으면 못 살겠다. 다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네,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쓰냐? 물론 자비스 같이 이렇게 인터페이스 이렇게 하시는 거 아시죠? 아직 그 수준은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 대부분 챗봇 수준으로 쓰고 계십니다. 챗봇이라 하면 뭐뭐뭐 알려줘, 뭐뭐뭐 짜줘, 여행 가이드 해줘, 여행 시간표 짜줘 이렇게 하면은 답을 해주는 Q&A 같은 형태로 한 50% 정도가 지금 쓰고 계시고요. 제가 AWS에서 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AWS도 이런 아까 보셨던 코드를 짜주는 뭐 이런 솔루션도 있고요. 뭐 이런 툴을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건 아니라서 우리 보통 개발을 하실 때 개발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서 기획부터 설계, 배포, 개선까지 전 과정에서 이제 코드 생성 도구를 써서 작업을 하시게 되죠. 예를 들면 요거는 이제 실제 코드를 짜는 중간인데요. 보면 코드 짜줘. 그럼 코드 짜주고 기존 코드 설명해줘. 설명해주고 주석 문서도 넣어줘.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 넣어주고요. 요렇게 이제 많이 쓰시고요. 보통 회사 같은 경우는 내 코딩 스타일이나 아니면 회사의 코드 컨벤션에 맞춰서 짜야 되는 또 니즈가 있어요. 그죠? 그런 것도 해줍니다. 샘플만 있으면 레그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생성형 AI를 많이 좀 하셨다 그러면 레그라는 기술은 요즘에는 약간 표준이 된 기술인데요. 그런 것들 이용해서 이런 개발자들의 추가적인 요구사항들도 이제 다 해주고요. 배포나 테스트하기 전에 보통 이제 오류가 납니다. 코드가 한 번에 안 돌아가죠. 요것도 잡아주죠. 뭐와 함께 넣으면요? 에러 코드와 함께 넣으면 네, 요 무슨 에러고요? 뭐 이런 거고요. 이제 저는 이제 AWS 같은 경우는 뭘 가장 많이 물어보시냐면 그 AWS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혹시 아십니까? 네, 클라우드 회사인데요.
이제 보통 클라우드, 퍼블릭한 클라우드를 같이 쓴다고 하니까, 와, 내 정보가 다 올라가서 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다 프라이빗하게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은, 뭐가 잘 안 돼요. 막혀 있어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정말 대답을 많이 해드렸는데, 요즘 좀 질문이 덜 하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생성형 AI에 물어보면, 권한이 없습니다. 뭘 조정하세요? 권한이 없습니다. DB 액세스가 안 되네요.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니까 이제 물어보시는 횟수가 좀 줄어들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 네, 코드만 짜주는 게 아니라요. 앱도 짜줍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원래 개발자들은 내가 생각했던 걸 내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자부심이었죠. 하지만 생성형 AI 시대에는 내가 개발자가 아니어도 요구사항만 분명히 있다고 하면 요구사항을 넣고 앱을 만드는 시대입니다. 예를 들면 얘 하나만 가져와 봤어요. 내가 만들 앱은 오늘 이제 채용 박람회잖아요. 아마 인사 담당자도 있을 거고 사내 있을 텐데 인터뷰를 볼 때 어떤 질문을 할까는 고민스럽죠. 그죠? 그럼 질문하는 앱을 만들어 줘. 이거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만드는 건데요. 지금은 보면 크리에이트 앱이잖아요. 나는 개발자를 뽑을까, 마케터를 뽑을까, 그리고 질문은 어느 정도 레벨로 할까, 경험, 성공, 실패 사례 이런 것들 위주로 질문하는 앱을 만들어줘라고 프롬프트에 넣었거든요. 이제 프롬프트도 그냥 넣는 게 아니라요. 보통 익숙하시죠. 저쪽에 이제 입력하는 화면이 있고 영어라서 죄송해요. 한글로 바꿔볼게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마케팅 담당자 혹은 개발자를 뽑을 거고 대리 혹은 그냥 사원을 뽑을 건데 뭐라고 질문을 보통 할 거냐면 샘플로 성공 실패 사례 무슨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 질문하는 앱을 만들어 줘라고 하면 이제 옆에서 이제 앱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걸 설명드리면은 오늘 이제 머리가 아프시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이제 만드는 과정, 제너레이트 앱이 어떻게 만들어질까를 보면요. 요 상태만 넣으면 사실은 입력하면서 아까 화면에 어떤 코드로 만들지 이런 것들이 쭉 설명이 지나갔었어요. 그리고 퀘스천, 질문을 어떤 걸 뽑을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도 막 원래 DB 구성도 하셨는데 이런 것들도 다 짜주고요. 마지막에 한번 확인해보고 프리뷰 해봅니다. 지금 또 영어로 질문이 나왔지만 뭐 이런 정도의 질문들이 나오면 문제 없네 미리 보고 문제 없으면 퍼블리시 배포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앱은 채용 인터뷰 질문을 만드는데 이러이러한 니즈만 있으면 나는 테스트하고 앱까지 그럼 웹앱이 하나 딱 나오는 거죠. 그리고 써보세요 하고 회사에 혹은 커뮤니티에 아니면 뭐 이런 각종 모임에 쓸 수 있는 앱을 다 꺼내는 것 이제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네. 이제 GPT는 많이 아실 텐데 AWS에서도 이런 생성형 AI 관련된 서비스가 있거든요. 이거 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요즘 시대는 언어 하나만 가지고 LLM, 좋은 모델 하나만 가지고 올인원으로 모든 게 되지 않아요. 섞어서 쓰십니다. 어떨 때는 어떤 모델이 좋고 어떨 때는 저 모델이 좋고 보니까 수학 계산이나 코딩은 제가 잘하고 SQL은 제가 잘 짜고 다 틀리거든요. 여러 언어를 섞어 쓰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언어만 나는 GPT만 잘해 아니면 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는 라마만 요새 뭐 그 허깅 페이스를 쓰고 있는 건 라마잖아요. 이런 오픈소스 위주로 잘해 이런 것들보다는 어떤 문제를 푸는데 어떤 모델이 적합한지를 미리 확인해보고 돌려보시고 가장 좋은 모델을 뽑아 쓰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락이라는 이 서비스는 위에 보시는 것들이 아마 눈에 익숙하실 텐데요. 생성형 모델을 제공하는 제공회사이고요. 회사들이 보통 여러 모델을 꺼내니까 밑에 보면 이제 조그맣게 쓴 영어는 생성형 AI 모델이죠. 그죠? 그 중에 좀 익숙한 거 한번 볼까요? 혹시 요거 익숙하십니까? 엔트로픽의 클로드 3.0, 3.5, 소넷, 하이큐, 옥퍼스 들어보셨죠? 네. 그런 모델들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메타, 라마 3, 라마 3.5까지 나왔나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스테이블 디퓨전, 이미지에서는 거의 뭐 이거 많이 쓰시죠.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 많이 쓰시고, 이제 AWS는 타이탄이라는 저희 모델이 있는데요. 모델을 여러 가지를 섞어 쓰실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요,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빨간 박스 싹싹싹 지나갔던 4가지 모델을 섞어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는 지금 상품 구성을 하는데 제가 만든 상품은 러닝화입니다. 그리고 러닝화를 기획해달라고 클로드에게 요청을 하면요. 클로드가 컨셉을 잡아주죠. 편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런던 워커라는 런던을 찍어줬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만들 때요. 저는 우리 회사 제품이 런던 배경으로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서 런던 배경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주라식 2에 이제 저 모델이 보통 언어 그 토큰 수가 좀 작거든요. 그래서 홍보하는 작은 단위의 멘트들 뭐 이런 것들을 뽑는 데 좀 많이 쓰여요. 그래서 주라식 2에 대고 SNS 홍보를 위한 문구 작성해줘 라고 하면 이제 이런 SS용 문구 작성해 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검색 엔진에 잘 걸릴 것 같은, 검색 엔진 랭킹에 잘 걸리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랭킹이 어떻게 걸리면 좋지? 라는 것들은 또 이런 언어를 써가지고 지금 몇 가지 모델을 섞어서 썼냐 하면 4가지요. 물론 4가지 다 섞지 않고 이미지와 텍스트 2가지 모델만 쓰셔도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보시는 것처럼 제품 구상에서 디자인, 카피라이팅, 최적 키워드 생성까지 여러 가지 언어를 섞어서 쓰셔야 완제품이 나온다. 이런 추세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를 들면 이런 거 EDM 많이 보내시잖아요. 홍보 프로모션 페이지. 그러면 맨 처음부터 완벽한 라이드라는 타이틀 뽑는 거 사람이 안 뽑고요. 저거 LLM 모델이 뽑았습니다. 여기 신차 4종류도 이미지 제너레이터가 뽑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문구 블라블라블라 편안하고 야외 운전 경험, 요것도 이제 생성형 AI가 만들었고요. 원래 마케터 분들이 많이 하셨죠. 여기에 사람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생성형 AI가 열일했습니다. 예, 사람이 없죠. 이게 지금 무슨 비전 얘기하냐가 아니고요. 실제 업무에서 다들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그 외의 사례도 조금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여러분 사이렌 오더 익숙하실 거예요. 요거는 이제 AWS 써가지고 실제로 이제 오픈된 케이스만 제가 갖고 왔는데요. 사이렌 오더가 아니고요. 요거는 직원용 앱입니다. 그래서 직원용 앱들 보면, 왜 의미가 있냐면 매장 직원들 많이 바뀌잖아요. 그때마다 가이드 알려주고 OT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직원용 앱을 만들어서 임신 파트너에 대한 복리후생은 어떻게 되지? 모르잖아요. 임신했는데 내가 갑자기. 그럼 이제 물어보고 답하고 이런 내부적으로 이제 생성형 AI. 그래서 보통 기업에서 대고객용으로 혹은 우리 회사 앱으로 챗봇은 기본적으로 다들 요즘에는 갖고 계신 상황이죠. 업무 효율이 엄청나죠. 원래는 인사팀에 아니면 HR에 아니면 리크루트 채용팀에 뭔가를 물었던 걸 이제는 이런 앱에다 대고 남은 휴가일수 며칠이야. 뭐 이런 것들 다 물어보면 이제 다 대답을 해주니까요. 우리 인사 시스템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죠. 이런 것들은 뭐 가장 많이 쓰시는 거고, 이거는 블라인드에서 뽑아봤습니다. 블라인드에 욕 많이 올라오잖아요. 훈훈한 미담. 3,000개, 당일날 질문 건수가 3만 개, 95%가 정확해. 의미가 있죠. 그죠? 그 말은 물론 아직 100%는 아니지만 쓸만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반증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이커머스 하시는 쇼핑몰이나 이런 쪽에서는 많이 도용하시는데요. 이미지 가지고요. 여기 보통 깔맞춤대로 옷 다 갈아입고 디자인 다 갈아입고, 원래 그러면 스튜디오 비용 엄청 드는 거 아시죠? 그런 것들 하지 않고 생성형 AI로 옷을 입혀버리죠. 그러면 시간이 줄고요. 요거는 제가 한번 해봤는데, 요런 거 요새 기업들이 요런 제품들, 요 중간에 있는 건 뭐 오늘 LG 뭐 담당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프라일 모델인데, 옆에 유진님은 SES니까 여러분들 모르시겠죠? 예, 옛날에 유명했던,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제품들 보통 스튜디오에서 찍거나 아니면 2-3달 전에 스튜디오 촬영하는데 장마가 갑자기 왔어요. 썸네일이 맞지 않아. 다시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연예인을 썼다. 그러면 비용이 라이센스 계속 갱신해야 되고요. 생성형 AI 시대에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고 계세요. 내 제품은 블로킹을 하고 뒤에 백그라운드 이미지만 바꾸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그죠? 요거 한 5분, 10분이면 만듭니다. 만드는 시간은
내 중간에 있는 저것도 이제 프라일 제품인데요. 제품이 아니라 배경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라는 프롬프트를 따는 시간이죠. 그러면 생성형 AI가 고퀄일 거다가 아니고요. 기업에서 왜 생성형 AI를 쓰냐 하면 비용이 절감이 되는 거죠.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꿔가지고 또 한 100장 찍는데 시간만 있어 클릭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100장 찍는 스튜디오 비용, 출장 비용 대비해서 엄청난 비용 효율이 생기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많이 도입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채용 설명인데요. 이제 이력서도 생성형 AI가 이건 웅진 사례고요. 이력서도 써줍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분이 이제 웅진 앱에 가입을 하셔가지고요. 이제 MBTI 난 어떤 형이야? 네, MBTI 넣고요. 잠깐 보면 이제 사진이 하나 싹 올라갈 텐데요. 보시면 요거 이제 실제로 양복 입고 찍은 게 아니고 그냥 평상복 입고 찍었는데 생성형 AI가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면서 면접관이 그 회사가 가장 좋아할 만한 이력서, 지원 동기, 성향, 나의 업무 이런 것들 맞춰가지고 이력서 쓰는데요. 한 5분이면 써줍니다. 이력서 쓰시기 힘드셨죠? 이력서 쓰시기 어려워서 이직을 안 하신다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네, 참. 네. 그리고 이제 뭐 멀티모달은 이미지를 읽어내는 기술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언어 그 랭귀지 LLM 모델들이 멀티모달을 엄청나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브랜드를 읽어냅니다. 이미지만 보면 여러분들 저거 보시고 저게 이미지가 무슨 사건인지 아시겠어요? LLM은 아는 거죠. 그러면 어떤 브랜드인지 뭐 포즈부터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서 이걸 실제로 한 회사들 예를 들면 필터링 만들 때 내가 무슨 색깔 옷을 입을지 아니면 프린트 패턴을 무지로 할지 뭐 물방울 무늬로 할지 이런 것들을 필터를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 하지 않고 올라온 이미지만 보고 멀티모달에서 따니까요. 그리고 댓글 달 때 잘못된 댓글들 이미지 왜 상관없는 사진 올려가지고 포인트 많이 받으셨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필터링을 해냅니다. AI가 많이 쓰고 계시죠. 업무에서 이제 곳곳에서 아마 앱에서 많이들 쓰고 계시는 거 이제 아실 거고요. 이제 한 3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제가 이제 이 남은 시간 동안에 AI에게 책임감을 한번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물어봤어요. 아까 회사에서 AI 도구를 쓰고 계신데 몰래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한 비율 30%입니다. 왜 몰래 쓰냐라고 해봤더니 옆에요. 보니까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요. 회사의 정책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팀장님이 안 알려줘서 우리 팀의 정책을 몰라서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서 몰래 쓰고 있었던 거죠. 사실 몰래 쓰실 때 약간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잖아요. 다 비슷한 겁니다. 네, 그럼 회사는 어떨까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회사에게 생성형 AI를 어떻게 쓰라고 가이드를 해준 적이 없죠. 재작년, 작년, 올해까지 회사들이 POC를 하고 계셨고요. 굉장히 실험적으로 프로덕션까지 내보냈지만 사실은 정확한 거버넌스는 언어 자체, 랭귀지, 모델 자체에 맡기고 있는 거죠. 회사의 거버넌스가 반영된 생성형 AI 앱이 아닙니다. 아시죠? 그런데 특히나 조직의 생리에 맞게 어떨 때는 AI 모델의 보안 기능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수정을 하셔야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성형 AI가 밑밥으로 쓰는 데이터는 개인정보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 모아진 데이터들 중에 개인정보가 있죠. 특히나 내년부터 개인정보는 굉장히 까다롭게 준수가 돼야 됩니다. 지워라? 그러면 지워야 되고요. 마스킹해라? 그럼 마스킹해야 되고 내년부터 이제 법이 바뀌는데요. 어떻게 개인정보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여러 모델을 섞어 쓰실 때 이 규칙을 일원화 하겠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 회사가 고민해 봐야 되고요. 이런 걸 또 하기 위해서 뭐 요 AWS 서비스 간단한 게 하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 모델에 엄브렐라를 하나 씌워서 A 모델을 쓰건 B 모델을 쓰건 C 모델을 쓰건 우리 회사 정책이 한 번에 적용될 수 있도록 우산을 씌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어떤 걸 필터링을 하냐면 이게 이제 모델마다 틀리거든요. 증오, 모욕, 성적, 폭력, 위법행위, 프롬프트 뭐 등등에 대해서 우리 회사 거버넌스를 상중하 정도로 레벨링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특히나 회사 같으면 우리가 만든 앱에서 이제 그 뻘소리 많이 하잖아요. 가끔씩 할루시네이션 막 나오고 그럴 때 경쟁사 얘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블로킹 키워드로
경쟁사는 나오면 안 되도록 보통 기본적으로 회사가 거버넌스로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해서는요, 마스킹을 하셔야 됩니다. 찾아내고요. 네, 지금 보시는 거는 보니까 본드 살래, 골드 살래, 투자에 관한 주제라서 프롬프트부터 막아버렸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답변이 나가는데 보니까 PII, 개인정보가 있었어요. 그러면 답변 나갈 때 이렇게 해서 마스킹해서 뭔가 다른 걸로 대처돼서 나가도록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고요. 책임감을 딱히 심어주지는 못했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 모델을 처리를 할 때는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것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사람이 갈린다? 아니고요. 절대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요. AI가 사람을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대처할 거다라는 메시지로 마지막 멘트를 드리고, 혹시 이제 저희도 요즘에 채용 많이 하거든요. 특히 주니어 분들 많이 하시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뒤에 오셔서 말씀 나눠주시면 제가 또 가이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